사람이 자기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생을 바꾸는 거고 자기를 갖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뿌리가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여기서도 이제 수강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수강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 얘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들여서라도 나를 고쳐야겠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하면은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그냥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는요 인생을 안 바꿔줘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걸 여기서 지금 바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이게 겸손한. 아, 저거는 누구 얘기구나. 아, 저거는 누구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는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네. 전부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전부 나에게 관계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내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치유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나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앞으로 치유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 더 적으려고도 하고 저걸 분석을 하려고도 하고 연구도 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은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중요하죠. 그럼 내가 구원받으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 제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요 영적인 철저함 겉으로 볼 때는 아니가 영적인 싸움이셔서 방해를 해요.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기를 자꾸 왜? 이게 여기 나오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일반 교회에서 일반 말씀을 통해서 터치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터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쭉 듣다가 보면은 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 사람이 자기의 수치가 딱 드러나면은 막 감추려고 그러면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딱 드러나면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빨리 또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교묘하게 생각을 조금 바꿔놓고 살짝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인간을 완전히. 처음에 가는 길은 조금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쫙 완전히 다른 길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단이 조그만한 걸 하나 심어놨어도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려면 여기에 사실은 더 많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더 막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문 광고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영적으로 이 무장이 좀 돼야 돼.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이 좀 영적 무장이 딱 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세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공격이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드러나는 사단들은 전부 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 공격합니다. 그 사단이 어떤 사단이 됐든 간에 공격해서 덤벼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치유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의만 하는 거다. 이러면 뭐 그건 간단하죠. 세상에서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거는 강의만 쭉 하는 거니까 그럼 별로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의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 영이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격해오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난다고.
그러면 막 또 사단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질병도 주고 문제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견뎌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 세중앙교회 그 신 어떤 그 옥인가 그 분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이 전도도 패턴이 있는데 패턴을 따라 쫙 해야 되는데 패턴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예, 똑같아요. 영적이라는 분위기도 그래요. 기도도 우리가 쭉 하다 보면 기도의 분위기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맥을 한번 딱 끊어지면은 기도가 안 이어지잖아요.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도 쭉 하다가 맥이 한번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얘기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한 분들은 이거 오늘 저기 안 해? 촬영 안 해?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촬영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엮이는 과정의 두 번째 부분인데 지난번 우리가 2014년도 7월 달에 보면은 PC 게임에 중독된 그 정모 씨라는 사람 22세인데 이 아들이 28개월 됐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죽였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PC방에 가야 되는데 PC방에 가서 이제 뭐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 빠져 있는데 이 아이가 잠을 자야 이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코와 입을 막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담요에다가 싸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두었다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 시신을 그냥 버렸어요. 무슨 뭐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현실성이 딱 떨어져 버려요. 현실성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끔찍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영상을 몇 가지 볼 텐데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영상을 보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상을 보고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 저것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 저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상담할 수가 있어요. TV를 보고 무슨 뉴스가 나온다든지 누구 범죄자가 나오면 아 저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저렇게 했겠구나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 뭐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만 생각 안 되면 안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저런 스타일로 했을 때 원인이 뭘까? 이거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 뭐 우리가 100%그 원인 분석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아동 학대 동영상을 한두 가지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 부분인데 MBC 뉴스인데 이게 2014년도에 있었던 그런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보았지만 한번 더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대한 부모에게 왜 때렸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때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울어서, 장난이 심해서, 잘못을 고쳐주려고. 네, 보통 이렇게 왜 때렸느냐 이러면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한다는 거죠. 그냥 때렸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어서, 장난이 심해서 또는 잘못을 고쳐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우는 이유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부모의 양육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장난이 심하게 된 아이가 상당히 심하게 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게 잘못을 고쳐주려고 때렸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때릴 때는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건 명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잘못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있지 않고 사랑이 있으면 잘못을 고쳐주려고 그랬을 때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고쳐주려고 사랑을 주죠. 그런데 잘못된 분노가 있는 사람을 잘못된 걸 고쳐주려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고쳐주려고 사랑을 주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해요. 네, 너무 교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자식이 왜 때렸느냐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명분뿐이고 사실은 자기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가는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폭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죠. 자식 잘 되라고 훈육했다는 겁니다. 네. 학대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지요. 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도 학교를 다니던 이제 그만 못 다니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절도죄로 해서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절도죄로 인해서 이제 소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MBC 여기서 지금 말한 사람들, 강호순 같은 사람들, 유영철 이렇게 이제 신창원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위에 있는 강호순 같은 사람들은 장모도 죽이고 차도 죽이고 여성을 7명을 죽였잖아요. 유영철 같은 사람은 10개월에 21명이니까 한 달에 한 2명 정도를 죽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끔찍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아이를 제발 좀 소년원에다 가둬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빼는 게 아니라 가둬달라. 왜 가둬달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좀 사람 좀 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줘서 이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 문제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놈이 어떻게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놈이 나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되니까 가지고 이런 놈은 소년원에 제대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게 가장 문제야.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바로 내가 문제인 거거든 이게요. 절대적으로 아이가 물론 다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아이가 잘못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이제 그 해결이 안 나고 계속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막 학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신창원이가 소년원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서울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뭐 범죄하다가 그 이제 공범 몇 명이서 같이 이제 그 하다가 그 공범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치사가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청송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가 이제 부산교도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부산교도소 가가지고 이제 그 칼을 갈아가지고 창살을 이제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뭐 우리 그 저 경찰들이 뭐 12번인가 몇 번을 뭐 검거를 하려다가 이제 못했잖아. 뭐 헬리콥터에다가 뭐
전경에다가 뭐 그냥 다 했는데도 이 사람 못. 그러니까 신출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이게. 어? 똑똑하고 신체적으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만 자랐으면은 정말 사회에서 큰 인물 될 수 있는 아이예요. 경찰이 그렇게 대규모가 동원이 되는데도 그게 악한 쪽으로 발전이 돼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이 아이가 굉장히 유능한 아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옥중 편지에서 재소자 90%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을 무관심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사춘기 때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야. 이 참 옥중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똑똑한 친구야, 이 신창원이가. 그래서 거기서 그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20 몇 년인가 뭐 또 추가로 또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검정고시 뭐 다 해가지고 이제 딱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뭐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근데 이 신창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907일 동안에 그 신창원이가 이제 도망 다니면서 쓴 글 중에 이렇게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랬어요.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인데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라고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줬으면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랬냐면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네.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선생이 왜 이러냐면 이 선생이 자기 나름대로는 뭐 훈육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 선생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에게도 자기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가 이 선생에게 아주 다정하게 다감하게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이 선생에게 대했다면 이런 쌍소리가 안 나오죠. 선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선생도 역시 어떤 그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선생은 됐지만은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 울컥하면은 성질이 나면은 뭐 이 신창원이가 뭐 고분고분하지는 않았겠죠. 너 왜 돈 안 가져왔냐? 그러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뻗띵겼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분고분할 때는 분노가 안 올라와요. 근데 상대방이 선생을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거를 팍 올라와. 근데 그게 자기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다가. 단 한 번만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악마가 생겼다는 건 그때부터 이제 뭐 학교 이제 그만둬버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복잡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비뚤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계기가 됐다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콱 까갱이로 박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게 우리들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분이 탁 이렇게 아주 정말 소나무에 나무에 까갱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 박혀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요지부동이라고 요지부동. 이게 어느 날 그냥 뚝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 어려운 거죠. 아까 말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그 책을 썼는데 성경과 함께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사서 보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안 사보겠지 뭐. 그래도 안 사보더라도 한번 메모라도 해놓고 한번 사봐야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훌륭한 사람은요 다 책을 많이 읽어요. 안 훌륭한 사람은 뺑 공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한 말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하고 그렇죠. 우리를 거쳐온 것뿐이지 소유는 아니다 이거야. 근데 막 뭐라 그러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내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 마누라인데 내 남편인데 이 소유적 개념을 가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서 대해 줘야지 그거를 뭐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손주가 딱 태어났는데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별로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유교적 사상에서 뭐 아들이면은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가문을 이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생명 자체죠. 그게 딸이다, 아들이다 개념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그 대하는 게 다르죠. 예.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 자기의 어떤 소유 뭐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폭력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애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가서 다른 애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애한테 막 쌍소리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반드시 나가가지고 쌍소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 싸가지 없는 놈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막 뭐 이상한 욕하면 너너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막 욕하는 거 보면은 애들이 어디서 배우는지 막. 근데 그게 지금 학생생에 안 나오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할 때 나옵니다. 강하게 그 사람에게 분노가 이제 누군가가 압박을 가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요, 그 아이가 그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튀어나오다가도 그게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모님을 내적 치유를 하는데 막 그 이제 그 터져 나오는데 엄마 부모에 대한 그 상처가 나와서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뭐 욕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욕을 하는 거야. 그 교회 사모님인데도 뭐 욕을 하는데 막 뭐 머리를 비틀어서 잘라서 죽여버릴 놈, 뭐 손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토막을 내 가지고 문드러 때려서 죽여버릴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그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아니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갖다가 그렇게 잘 배워서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그런 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잠재적으로 있지만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런 식으로 팍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번에 한 번 더 보는 건데 지난번에 그 고 3학년이 자기 엄마를 살해를 했죠. 조금 전에 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아동 학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 거는 뭐냐면은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을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녔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게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TV 같은 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저거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엄마의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지만은 첫째는 이게 그래요. 부부가 둘이서 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서 만족을 해버리면은 좋아요. 근데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여성들이 같이 살다가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남편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부인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자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제 이혼을 해 별거의 상태에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아이가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인간은 이 사랑이 안 채워지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서 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웃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들어가.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게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그 교묘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정말로 네가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서 부부가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두 부부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살면 이 아이는 그것을 보고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가짜 사랑이라고.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이거는 자기의 한풀이라든지 자기의 만족 이거를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데 이 부모는 그 아이를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랑이 되니까 뭐가 됐느냐? 이게 이제 자녀와의 소울타이 묶여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완전히 자기 어떤 소유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몽둥이로 뭐 야구방망이로도 때리고 뭐 이랬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골프채로도 때리고 그거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래요. 분노가. 이 안에서 분노가. 그거를 찾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이를 보고 그 분노를 하지? 이 분노를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분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라든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지만은 어느 시점이 돼버려서 어떤 사춘기가 되는데 어느 시점이 와버리면 얘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솔타이라는 게 뭐냐면 묶이는 거죠.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고 이러면은 이 아이는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거야. 이게 집착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뭐 외동딸, 외동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우리 아이도 뭐 내가 별 부담 주는 게 없는데도 부담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기밖에 없잖아. 부모를 나중에 모셔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담을 뭐 나이 먹어서 우리 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했지만은 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막 그 아이에다가 집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지나친 사랑과 집착 속에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사랑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가혹한 그런 폭행과 체벌로 뭐 몇 시간씩 뭐 무릎을 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벌을 통해서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 사랑이다.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성공해도 성격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엄마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엄마라는 존재가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존재예요. 이게 벗어나고 싶은 존재. 그런데 이제 벗어날 수도 없어. 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나만 사람 보고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가 심리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심리. 하나는 막 엄마가 싫지만 또 하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엄마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그걸 62등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이제 학교에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학교 가면 들통날 거 아니에요. 들통 나면 뭐 야구방망이로 때린다든지 또 이제 난리를 필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이제 너무 겁이 질려서 죽인 거예요. 엄마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의 벗어나고 싶고 엄마로부터의 그 공포 속에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아동 학대 피해 증후군이다. 아동 학대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리 현상이라는 해리 증상이라는 해리 증상. 앞으로는 우리가 심리학 같은 거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익숙하게 돼. 해리라는 게 뭐냐면 극한 두려움과 공포로 감정과 의식이 분리돼. 감정 따로 의식 따로. 지금 현재는 내가 살인을 했어. 근데 의식으로는 달라. 감정과 의식이 분리되는 거야. 그게 해리야. 이게 완전 정신분열 같은 그런 현상이죠. 이렇게 해리의 현상이 일어나. 해리 증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상황하고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놔둬버리고 또 자기는 또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학대를 받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과 인식이 의식이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정도의 부조화의 현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또 한 번 또 나오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지속된 학대로 발생하는 무기력 현상.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하고 딱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하고 나하고 딱. 아니면 부부가 있으면 부부하고 딱 다른 건데 통제가 딱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막 여성들이 막 학대를 받고 막 이게 가정 폭력하잖아. 다른 이웃집에서 보면 아유 그 도망 나와버리든지 뭐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든지 해. 막 이러죠. 그런데 이 여자는 꼼짝 그렇게 못해요. 아니면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못하죠.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 누군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에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반항을 하잖아요. 네. 반항을 해보는데 좌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웃 아저씨한테 또 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도 이게 뭐 노골적으로는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뭐 누군가에도 얘기도 해보고 선생님에게도 좀 비춰보고 뭔가 이 모션을 한 거예요. 계속 하는데도 도저히 거기에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좋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딱 학습이 돼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억압됐으면 억압된 그 상태로만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엄마로부터 완전히 통제돼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겠죠. 반항도 해봤겠죠. 근데 반항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기력.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해버리고 어떤 상황이 와버리면은 그 상황을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으면 이거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무기력이야 이게. 스스로 해결을 못해. 네.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 왜? 내가 수없이 해봤지만 다 실패했거든. 엄마로부터 그 벗어나려고 수없이 해봤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게 크든지 적든지. 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존이 생기는 거죠. 의존. 누군가를 의존하려다든지 의존하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다.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서 두 가지 현상이라는 거. 하나는 해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 아이가 엄마의 시신을 8달 동안에 방 안에다 두고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왔으면 내가 경찰서 가서 내가 사실 엄마를 죽였습니다. 내가 엄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을 해나가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냐. 방치야 그냥 딱.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도 또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건 또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아주 괴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우리들 주위에 그런 사람 우리도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해리 현상이 일어났구나. 저 사람은 무슨 학습된 무기력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뉴스라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야지 막 무조건적으로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런 놈은 다 갖다 죽여버려야 돼 뭐 그냥 저런 말세야 말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심리를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떤 결과든지 그거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 더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범죄한 사람들, 범죄 심리를 다스리는 그런 경찰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표창원 함께 이렇게 쭉 봤죠. 그래서
아동 학대는 영혼 살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이제 트러블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의 때는 그냥 그 충격을 받는 게 뭐 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학대는 영혼 살인이다. 이런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가 뭐 학대 수준은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과정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김연양이라는 사람, 그 김연양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 엄마를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자기에게 학대를 했는지 또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걸 우리들에게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분 얘기한 대로 이 폭력이라는 것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렸을 때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잘하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돼서 내가 어떤 그 폭력을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는 뭐냐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잘못된 사고 방식 이것이 이제 처리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그 폭력의 악순환이 고리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문제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면은 의지가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의지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그럼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금년에는 한번 해야지 일주일은 이번 주는 뭐 좀 해봐야지 의지가 자꾸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그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학습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봤는데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도전하지 않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습된 무기력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강압이 되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들,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갖다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 그 내면에 쭉 깔려져 있는 그런 거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가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결과는 내 안에 있고 내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것은 부모로부터 또는 가족에게로부터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전인자가 어떠느냐 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게 또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가정이 다 대체적인 가정이 전부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왜? 우리들 부모들이 다 뭐 그렇게 순기능의 가정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역기능의 가정 속에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한번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치유를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냐면 오기가 어려운 거야.
왜? 이미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도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와서 막 강의도 들으려다 머리도 아프고. 왜? 어렸을 때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또 앉아 있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걸 막 바꾼다는 자체도 너무 버거운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여러 가지가 막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더 어려운 거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학습된, 조금 전에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굉장히 그 참 문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이미 내가 엄마한테 수차례 반항해봤자, 내가 엄마한테 수차례 얘기해봤자 엄마가 나 들어주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수차례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어. 뭐 이런 것들이 딱 뿌리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도하면 내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해요. 적극성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여기 뭐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어거지로라도 막 돈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돈 안 받으면 더 안 오죠. 돈 받으면은 돈이 부담돼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을 안 받으면 더 안 와요. 왜?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상담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상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10회를 한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5만 원씩 상담을 받거든요. 그럼 50만 원 선불 내놔야 상담 딱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사람 안 오거든. 그러니까 10회입니다. 해서 50만 원 딱 받고 10회를 딱 해줘요. 보통 상담소 가면은 다 그렇게 상담을 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받아가지고 상담, 그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두 번, 세 번,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나잖아요. 가서 우리가 물리치료 받잖아요. 그럼 물리치료 받으면은요, 며칠을 다녀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보름 다니면 효과가 생겨요. 한 달 다니잖아요. 그럼 오늘 통증이 싹 없어요. 조금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다녀야 그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며칠 다니다가 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다니잖아요. 평생 이제 골병 드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적어도 이 과정을 1년 내지는 2년 빨리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1년이면은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1년 가지고는 안 돼. 2년 내지 3년.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저거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걸 고치잖아요. 나머지는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학기에 가가지고는 요번에는 이런 부분들 내가 한번 좀 고쳐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년을 가야, 그래야 이제 그 한 학기 동안에 아주 자기에게 중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한 가지가 다가와서 그걸 확 갈아엎는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3년 가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생각,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옆에서 의지를 좀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좀 해주고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얼마나 그 아동, 우리에게 자라났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서 왜 이렇게 수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애들 좀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면은 굉장한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뭔가에 그 우리가 발전될 수 있고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고 간단하지 않으니까 한 번, 두 번 만나서 얘기한다고 이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요. 한 번, 두 번 상담해 준다고 그것이 끝장나질 않아요. 몇 번 얘기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왜? 너무 뿌리를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상담소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상담해보고는 뭐 이제 그냥 뭐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 두 번에서 되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몸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가가지고 2번, 3번 물리치료 받아 그게 낫겠냐고. 그게 나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나을 수가 없는 거야. 어? 마약이나 어떻게 그냥 한 대 맞아가지고 좀 이게 순간적으로 걷게 해주는 거 그런 위치지만 그 마약 성분 끝나면은 다리가 또 아픈 걸 뭐. 안 돼.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걸 갖다가 의지를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건 이걸 버텨야 되니까 더 어렵고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와서 이게 앉아 있고 이거 하는 이 자체가 또 어려워서 어렵고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인 게 얼마나 사람을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의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변화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여기에 덤벼들어야지. 그냥 와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그냥 아니면은 그냥 뭐 적절하게 절대 인간은 적절해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목숨 걸어야 자기 바뀌어요. 그냥 조금 노력하면 조금밖에 안 바뀌어요. 확 뒤집어 버리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은요. 이 죽음을 건 목숨을 건 그런 뭔가의 자기 혁신 이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안에는 이런 분노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무기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러한 그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